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콩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는 오늘 0.6% 하락하면서 3134포인트로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의 최근 모습을 보시면은, 자,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상승하지도 않죠. 지금 시장의 모습은 조정 중입니다, 조정. 보세요. 지금 코스피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개인들도 매매를 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외국인과 기관도 별로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지금, 뭐, 재미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는 좀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기일.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죠. 그냥 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은 보세요. 지금 5거래 연속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고 있죠. 자, 기관도 눈치 보고는 있지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자, 오늘 또 0.44% 하락하면서 9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4월 20일부터 해서 거의 1개월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면 코스닥은 거의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바닥. 개인들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지금 양시장 모두 지금 지루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차트를 보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개장을 했는데, 다우는 지금 0.27% 하락. 자, S&P 500은 0.28% 하락. 그 다음에 기술주 나스닥은 0.48% 하락. 그 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은 0.6%.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이 오늘도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지금 1.48% 하락. 이러니 저 반도체들도 못 가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은 경기 민감주도 약세를 보였고 성장주도 약세를 보였는데 보세요. 다 빠지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올라간 종목들이 없고 일부 몇몇 종목들만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환율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0.5% 급등했는데 지금 환율의 저항선은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거든요. 140원.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러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위험 신호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신호. 근데 저는 여기는 뚫지 않고 이쪽으로 맞고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아마 또 나서 강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원화 가치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가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달러도 약세예요. 달러 약세. 자, 달러 약세가 왜 생기는 거죠? 미국이 엄청난 유동성. 돈 풀기를 했죠, 돈 풀기. 돈 풀기에서 지금 달러 가치는 계속 약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가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식 다 팔아야 되겠죠.
근데 달러는 아직도 계속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아직은 위험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정도까지 오고 나면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때 가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 근데 이게 보도에 계산이 깔린 묘수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자, 원래 이 재무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발언을 했죠. 근데 이 금리는, 미국의 금리는 어디서 결정해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미국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냐? 페드에서 결정, 페드. 미국 연방제도 이사회.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 재무부 장관이 미리 지금 금리 인상 발언을, 깜짝 발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후보자의 실수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도의 계산이 깔린 묘수라는 주장이 있다 라는 기사인데요. 보시면 옐런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페드가 하는 겁니다. 네, 재무부 장관,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페드가 하는 건데 지금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 보면, 옐런 장관은 내년에 미국의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목표가 내년에, 그러면은 옐런 장관 내년에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페드 의장 제롬 파월은 2023년까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했죠. 그러면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롬 파월은. 근데 갑자기 옐런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고용 부분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내년에 이 옐런 장관 예상대로 내년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 장관이 미리 이 같은 발언을 했죠. 네. 했는데, 자,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자, 미국 경제는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서 자,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6.5%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무려 최대 13%까지. 미국 경제는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이면으로 보면 숙취 현상 해결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저는 이게 좀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미국의 그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바로 고도의 계산이 깔린 묘수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미국 재무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야 되고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페드가 무제한 통화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확충을 하게 되면 또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자산 거품은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옐런 장관이 그 자신의 그 책무, 재무부에서 해야 되는 임무죠.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확충 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지금 이거 시사를 한 겁니다. 실제 할 계획은 높진 않아요, 보면. 왜 그러면 페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기가 회복세는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지만 고용 목표는 2년에서 3년 이후에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파월 의장입니다. 페드 의장. 이 사람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말이. 옐런 장관의 말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결정하느냐 중요한 건데, 이게 6월달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올지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 장관의 최근에 금리 인상 발언 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 실수보다도 이 고도의 계산이 깔린 묘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 510조를 들여서 K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10년간 510조를 투자하겠다. 민간 기업에서 이 정도 투자한 거죠. 그리고 정부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 특별자금 신설과 세액 공제 확대, 금융 지원, 그 다음에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같이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K 반도체 벨트인데요. 이겁니다. 지금 이거 K. 그래서 판교, 화성, 평택, 천안, 온양을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인과 충북 괴산, 충북 청주.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이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소부장, 팹리스, 이런 등등의 반도체를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6,000명도 양성을 하기로 했죠. 반도체는 미래의 핵심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으로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의 조정이냐, 성장주의 조정이나, 기술주의 조정이나 해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저는 결국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우선적으로, 노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미국의 투자 계획, 보시면 4대 그룹이 무려 40조 정도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삼성전자는 한 20조 정도를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3사 공장을 증설하겠다 해서 한 약 5조.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장 2곳 증설과 그 다음에 배터리 합작 공장 신설해서 한 8조 가까이.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현기기 생산과 설비 확충에서 한 8조 정도를 투자 계획. 이렇게 한 40조 정도.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4대 그룹이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건 이제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의 수요를 따라잡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계속 지으라 했죠.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에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대적 대책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열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약 20조 정도의 투자 규모를 하고 있죠. 20조.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공장 더 많이 짓고 투자 많이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10조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 추가 공장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미국 내 두 곳에 공장 신설하고, 그 다음에 합작 공장도 하고. 현대차 그룹도 보면은 한 8조 정도 투자해서 전기차 이외에 또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도심 항공교통, 연구개발,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쪽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4대 그룹들이 어디에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2차전지잖아요. 전기차 이런 쪽. 이게 미래 핵심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현대 기아차가 공장이 셧다운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는 울산 공장하고 기아는 소아 이 공장이 임시 휴업. 근데 이게 이 공급난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쇼티지 공급 부족이다. 지금 당장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반도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월등히 많거든요. 지금 일반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200개에서 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도 지금 반도체가 없다 그러죠. 근데 미래의 자동차,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약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400개라고 하면 현재 전기차에서 약 6배가 급증을 합니다. 점점 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5월달과 6월달이 지금 반도체 수급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6월 이후에 지금 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 경제가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공급 부족. 지금 세계 경제는 이게 지금 핵심 이슈입니다. 공급 부족. 보시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죠. 그로 인해서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하고 배터리 쪽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코노미스트는 목재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것. 원자재를 실어나르는 선박이 부족해서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비용이 3배가량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지금 반도체하고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산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 글로벌 공급망과 노동시장에서의 모든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자극하고 있죠. 왜? 이렇게 공급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지금 그 철근 가격 있잖아요. 최근에 철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이 철근을 지금 수급을 못 해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아파트 분양가도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산업에서 이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은 부양책을 계속 써야 됩니다. 경기 부양책. 그러면 유동성이 더 풀리는 거고, 화폐 가치는 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양책이 계속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물가는 곧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목표치를 약간 웃도는 인플레이션은 잠시 용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연준이 그런 모습이죠.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야, 인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지속됐는데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여기에 지금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상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HMM입니다. HMM이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주식이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2,000원이었습니다. 2,100원. 2,100원이 5만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25배인가요? 25배. 수익률로 따지면 2,500%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달라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2월달부터 올라갈 때부터 지금 15,000원짜리가 45,000원 갈 때부터 지금 너무 단계 너무 올랐다. 단계 3배가 급등해. 이건 오버슈팅이다 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파란색이 외국인 물량이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물량을 좀 줄이고 있고, 이 빨간색이 기관인데 기관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수급 한번 봐볼까요? 수급. 자, 수급 보시면 HMM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죠. 자, 기관도 팔고 있죠. 자,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됩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경기 민감주 이런 해운주 너무 올라서 이제 조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최소 몇 달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 몇 달. 그리고 철강주 중에 많이 올랐던 동국제강도 모습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쌍봉을 친 것 같죠. 쌍봉을 치고 지금 흘러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은 물량을 다 털고 있고 기관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만 기관까지 물량을 털면은 쭉 내려오겠죠. 보세요. 수급 보시면 동국제강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물량을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은 아직 샀다 팔았다 하면서 팔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있다가 다시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지금 이제 좀 이제 쉴 때가 된 겁니다. 이거 포스코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효성화학 많이 올랐죠.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 보세요. 이제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도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5만원짜리가 46만원. 거의 9배 정도 급등했죠. 자, 여기서 올라가 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화학. 금호석유는 이제 보시면 여기 고점을 강하게 못 넘고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유화는 이미 내려오고 있죠. 2월달 고점. 지금 보시면 경기 민감주 중에 해운주, 철강주, 그 다음에 지금 화학주, 이런 일 중에 몇몇 종목들이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도 좀 조심해야 될 섹터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일어나면 최소 몇 개월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 모습은 지금 경기 민감주고 뭐 기술주 성장주고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아직도 또 다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고 하면 성장주 쪽. 자, 지금 왜 성장주냐? 해운, 철강, 화학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 했죠. 얘들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 이후에 저는 공급 부족 심한 반도체 쪽, 그리고 성장성이 뛰어난 2차전지 쪽,
자, 이런 쪽 섹터들이 저는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